구덕이는 처음 성윤겸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셨던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윤겸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나누며 빠르게 현 상황을 파악합니다. 구덕이는 송서인이 성윤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차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성윤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즉시 의금부로 가겠습니다. 성윤겸은 지체 없이 의금부로 향합니다. 그의 등장에 의금부 관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성윤겸입니다. 저는 살해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집니다. 성윤겸은 자신이 살아있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청나라에서 의술을 배워 돌아와 괴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제가 떠난 것은 더 큰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옥태영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세력이 있었고 저는 그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은 성윤겸의 증언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송서인은 완전히 무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윤겸은 계속해서 송서인의 결백을 강조합니다. 송서인은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윤겸의 증언으로 송서인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의금부는 재조사에 착수하고 송서인에 대한 혐의는 점차 벗겨지게 됩니다. 구덕이는 김소혜의 집에 갇혀 있었던 동안 창고에 쌓여있는 이상한 풀냄새와 비린내 나는 어성초를 발견한 것을 떠올렸다. 구덕이는 이것이 박준기의 음모와 연관되어 있다고 직감합니다. 구덕이와 성윤겸은 박준기가 우물에 독초를 넣어 백성들에게 피부병을 일으키고 이를 괴질로 위장하여 비싼 값에 약재를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준기가 일부러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구덕이는 의금부로 향합니다. 박준기가 괴질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구덕이의 외침에 의금부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한편 박준기는 자신의 저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소혜가 들어섰습니다. 대감, 어찌된 일입니까? 의금부가 우리 집을 수색한다고 합니다. 박준기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내 잘못이다. 설치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구더기를 데려와서 모든 걸 망쳤어. 김소혜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준기가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넌 이제 쓸모없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군. 박준기의 소나귀에서 김소혜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소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박준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김소혜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준기는 비웃었습니다. 넌 내게 그저 도구였을 뿐이야. 이제 그 쓸모도 다 했으니. 김소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질투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준기는 김소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기어가려 했지만 박준기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준기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소혜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준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 김소혜를 내리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저택을 울렸지만 곧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금부가 박준기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괴질 약재와 불법 금괴 채굴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김소혜의 살해 증거까지 발견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구덕이는 박준기의 죄상을 상세히 고발합니다. 박준기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는 괴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니. 너는 백성들의 생명을 농락하고 나라의 안위를 위협한 대역죄를 저질렀다. 이에 내게 능지처참의 형을 내린다. 구덕이의 활약으로 박준기의 음모가 밝혀지자 괴질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왕은 구덕이의 공을 높이 사서 그녀에게 상을 내립니다. 왕은 구덕이의 공로를 높이 사 그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구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송서인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잠시 고민하다 송서인의 죄를 사면합니다. 그대들의 용기에 감동했노라. 송서인의 죄를 사하고 구덕이에게는 양인의 신분을 하사하노라. 구덕이와 송서인은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군요. 두 사람은 청수연으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만석이 준 돈으로 바닷가에 작은 집을 짓고 구덕이의 아버지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구덕이와 송서인 사이에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 짓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희망이에요. 송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책을 씁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 집 마당에서 태영과 송서인은 석양을 바라봅니다. 송서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태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따스한 미소를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본 방송은 JPBC 토요일 10시 30분에 상영됩니다.